네, 장경입니다. 오늘 저 본업으로 좀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전세 사기에 대해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이 전세 사기 물건으로 2차 사기를 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혹, 그리고 실제로 지금 2차 사기로 보여지는 의혹이 불거지는 물건들이 상당히 많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게 아주 간단한 해결 방법이 있는데도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라고 그러죠. 허그와 법원이 좀 손을 놓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내용들을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좀 최근에 대법원 경매 사이트 보면은 허그가 대의변제, 쉽게 말해 전세 사기가 발생해서 전세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고 허그가 대신 회수하기 위한 이 경매 물건에 기존의 그 세입자 말고 새로운 세입자가 끼어있는, 2차 세입자가 끼어있는 물건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세 사고가 난 물건인데 새 세입자가 들어온다. 여기서부터 조금 모양이 이상하죠. 근데 더 큰 문제가 이 2차 세입자의 경우에 법원에서 대항력, 쉽게 말해서 이 보증금을 보호해 줄 수 있도록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허그의 전세 보증 보험 운영 방식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전세를 구하게 되면은 허그에 이 전세금을 보존할 수 있는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죠. 그러면 전세 사기가 발생했을 때 이 보증금을 세입자가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누구로부터? 허그로부터 먼저 돌려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허그는 집주인에게 다시 세입자를 대신해서 빚을 갚아라라고 이렇게 요구하게 되는데요. 이 집주인 전세 사기가 발생한 물건이니까 집주인이 빚을 갚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그래서 허그에서는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경매를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게 전세 사고가 났다는 거는 집을 팔아도 보증금을 못 돌려줄 정도로 전세금이 높은 케이스들일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매에서도 낙찰받지 못하는, 무한 유찰되는 상황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허그가 피를 깎는 심정이라고 자기들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부라도 회수하기 위해서 이 낙찰금 안에서만 자금을 회수하고 나머지 금액은 기존 집주인에게 받겠다라는 특별 매각 조건부라는 것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허그 입장에서는 2억짜리 물건을 1억에 낙찰받았을 때 1억만 회수가 되는 거죠. 이것도 이미 허그의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2차 세입자가 발생하게 되면은 이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허그가 예를 들어서 1억 5천만 원의 낙찰금이 정해져서 허그가 1억 5천만 원을 회수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2차 세입자 보증금, 가령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다. 이렇게 돼 있으면은 그 세입자의 보증금만큼 낙찰 금액이 낮아지는 상황이 발생하겠죠. 그러면 허그의 손실이 커지는 이런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구조를 악용을 해서 2차 사기를 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된다는 겁니다. 자, 이 2차 세입자라는 것부터가 석연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2차 세입자의 경우에는 이미 전세를 들어갈 때 허그가 임차권을 설정을 한 상태거든요. 쉽게 말해서 이 물건에 대해서 허그가 금액을 회수하기로 한, 전세 사고가 발생한 물건이라는 게 이미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세입자가 내는 보증금은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고요, 대출도 안 됩니다. 쉽게 해서 보호가 안 되는 물건인데 2차 세입자 들어오는 거죠. 근데 이 2차 세입자가 주는 보증금은 누가 가져가게 될까요? 이 전세 사고를 일으킨 원 집주인이 가져가게 되는 구조인 겁니다. 그러면은 허그의 입장에서는 이 2차 세입자의 보증금만큼 손해를 보게 되는 거고, 만약에 이 보증금이 너무 지나치게 높다 그러면은 허그가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극도로 적어지는, 내지는 회수할 수 없는 그런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경우에 지금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거는 전세 사기범이 2차 세입자, 쉽게 말해서 새로운 세입자를 임의로 구해서, 쉽게 말해서 공범을 세팅을 해서 사기를 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예시를 들어보면은 세입자를 구하는데 보증금을 지나치게 높게 설정해 놓고 세입자를 세팅을 하는 겁니다. 원래 정상적이었으면은 이 전세 사고가 발생한 물건이기 때문에 세입자 구해지지 않겠죠. 근데 세입자를 높은 금액에 세팅을 해놓고 낙찰가를 조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되게 싼 가격에, 왜냐하면 이 보증금만큼 낙찰가가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하니까. 근데 이 보증금이 거짓으로 세팅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 거짓으로 세팅한 걸 알고 있는 사기범에게는 아주 손쉽게 2억짜리 매물을 1,000만 원, 2천만 원에 낙찰받을 수 있는 기회로 악용될 수가 있죠. 그다음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선량한 세입자라고 하더라도 그 세입자의 보증금을 가로채서
또다시 사라져버리는 2차 전세 사기를 칠 수 있는 그 구조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싼 가격에 낙찰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그럼 정상적으로 낙찰을 받은 것처럼 포장이 됩니다. 그러면 이 전세 사기 물건이 정상적인 빌라가 돼버리는 거고, 그 이후에 다시 전세를 준다거나 아니면은 매각을 통해서 현금화 해버리면 이 전세 사기범들은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버는 구조가 될 수가 있겠다.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분들은 아주 간단한 해법이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2차 전세 사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허그가 대항력을 포기하는 특별 매각 조건부라는 것이 인정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해결 방법은 간단하죠. 특별 매각 조건부를 하지 않으면 됩니다. 허그에서 2차 세입자가 들어온 경우에 특별 매각 조건부를 철회를 해버리면은 곧바로 임차권 설정 등기를 한 허그가 대항력을 가지면서 2차 세입자에게는 대항력이 사라지는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앞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무한 유찰이 될 우려는 살아있는 것이죠. 그리고 법원에서는 정확한 보증금을 증명하도록 그리고 정당한 이 2차 세입자가 정당한 세입자인지 증명하도록 적극적인 사실조회 명령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외에도 법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세입자한테 대항력을 인정해주면 한 곳에 두 사람의 그 점유를 인정하는 꼴이 되거든요. 논리적인 모순이 생기는 거고요. 2차 세입자가 들어오면 대항력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법조항이 생겨야 되지 않을까.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임차권 설정을 한 경우에는 근저당 설정 물건과 같이 2차 대항력을 인정하지 않도록 법 개정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세 사기로 많은 세입자분들이 피눈물을 흘리셨는데요. 이 구조가 악용이 돼서 허그의 손실이 커진다라면 허그가 운용하는 자금의 원천인 청약, 통장, 예금, 국민주택, 채권 이런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허그와 법원에서는 간단한 조치를 통해서 2차 전세 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국회에서도 빠른 법 개정을 통해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나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장기용이었습니다.